안녕하세요. 저는 케모스 코리아 불소화학사업부 이승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 콜드체인 쪽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냉매를 사용하시는 엔드 유저뿐 아니라 그 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압축기도 필요하고 파이프도 새로 깔아야 되고 냉매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마음에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요. 어서 빨리 좀 이 코로나 시대가 잠식돼서 편한 마음으로 웃고 떠들면서 이제 여러분들 접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다양한 환경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콜드체인의 마켓 트렌드와 그거에 맞춰서 냉매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지, 그리고 끝으로 당사의 케머스의 냉매가 고객분들께 어떤 베네핏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케머스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소한 이름이실 거예요. 저조차도 이 회사 몸담은 이제 5년이 넘었는데도 이름이 쉽지 않습니다. 케모스니 케어무스 여러 가지를 불리고 있는데요. 혹시 듀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듀폰은 미국의 큰 화학 기업이죠. 듀폰에서 2015년에 기능성 화학 사업부가 분사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듀폰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회사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일반 명사화된 고유명사죠. 프레온이라는 냉매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바로 듀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레온을 포함한 다양한 불소 냉매를 찾으실 때 듀폰이 아닌 케모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규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소 냉매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시행 중에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하여 오존층 파괴를 하는 냉매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 이후에는 이런 냉매를 사용할 수 없죠. 동시에 이제는 다가오는 환경 규제는 키갈리 개정안에 의해서 HFC, 즉 지구온난화 지수가 있는 냉매를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레귤레이션의 큰 차이점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대체하는 냉매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냉매들은 사용을 완전히 없앱니다. 페이스 아웃이 됩니다. 다만 이 HFC를 대신하는 냉매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 시장의 100%를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15에서 20% 정도는 계속 HFC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HFC 관련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는 키갈리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A5 그룹 1 나라로서 2024년에 전체 물량이 프리징 되고 2029년부터 페이지 다운이 시작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레귤레이션을 발효했습니다. 이름이 F-gas 레귤레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각 국가별로도 키갈리 의정안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규제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가 미국 회사라서 일단 미국 자료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스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HFC를 언제부터 어떤 용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룰인데, 아쉽게도 저희 회사로서는 아쉽게도 이 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 정부가 각자의 독립적인 레귤레이션을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스냅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들이 많은데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는 이 404A를 쓰는 컨덴싱 유닛이나 콜드 스토리지 웨어하우스에서는 2019년 혹은 23년부터는 신규 장비에는 이런 높은 온난화 지수를 가진 냉매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후에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 404A가 가장 먼저 제약이 있는 이유가 HFC 중에서 가장 온난화 지수가 높습니다. 거의 4,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냉매를 먼저 잡아야지 이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쪽 콜드체인이 먼저 레귤레이션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F-gas 레귤레이션이. 하나는 HFC를 수입하고 생산하고 제조하는 데 쿼터제가 시작되고 있고요. 심지어 아주
강력한 부분은 뭐냐면 2017년부터는 이 HFC를 담은 냉매를 이 HFC 냉매를 담은 기계를 수입할 때도 쿼터가 필요가 되고요. 당장 내년부터는 전체 쿼터의 한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라서 신냉매로서의 전환이 상당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앞서서 말씀드린 스냅이랑 비슷하게 어떤 용처에 어떤 온난화 지수를 갖고 있는 냉매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404A가 가장 온난화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쪽 냉동 콜드체인 분야에서는 다른 지수보다 낮은 냉매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약간은 뭐 순서가 다르지만 이쪽도 역시 그 1500 이상인 냉매, 온난화 지수가 1500 이상인 냉매를 콜드체인에 사용할 수 없는 게 2025년부터인데요. 아무래도 404A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콜드체인의 현재 뭐 마켓 변화, 마켓 트렌드와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냉매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영어로 좀 많이 써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비단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요새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보다는 배달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신선 음식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과일이랄지 채소 같은 것도 좀 더 신선한 것을 내 식탁에서 받아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는데 영하 70도 이하에서 관리를 되어야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이 건강과 또 수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백신이나 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콜드체인에서 해야 할 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냉매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콜드체인 쪽에서는 특히 초반 1800년대에는 아모니아나 이산화탄소 같은 소위 말하는 자연냉매들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냉매들을 인더스트리얼 케미컬로 부르고 싶은 게 실제로 자연에 있는 냉매는 맞지만 저희가 공기 중에 있는 것을 포집해서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케미컬로 명명을 해봤고요. 재밌게도 1930년대부터는 CFC, CFC 등 불소 냉매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오존층 파괴도 하지 말아야 되면서 온난화가 낮은 냉매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두 가지 후보군이 있습니다. HFO라고 불리는 신냉매류와 다시 이제 인더스트리얼 케미컬이 대두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1930년대에 이런 불소 냉매로 전환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후에 이제 왜 HFO 냉매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매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크게 한 4가지 팩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능, 그리고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전체적인 코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 4가지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옵테온이라는 저희 냉매 브랜드의 이름은 그 프레온이라는 냉매의 그 레거시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팩터의 옵티멀 밸런스를 찾아드리겠다라는 마음에서 옵테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끝으로 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그 케머스 옵테온 냉매가 과연 고객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드릴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옵테온 제품군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XP 시리즈나 XL 시리즈인데 뭐 향후에 이제 어떤 옵테온 냉매를 보시더라도 XP니까 이런 성능이 있겠구나, XL은 이렇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P 시리즈는 제일 중요한 그 프로퍼티가 비가연성, 클래스 A 제품이면서도 그 온난화 지수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설비의 레트로핏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아주 그 이미디어트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냉매인데요. 반대로 XL 제품은 온난화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500 언더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냉매들인데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가연성, 뭐 최근에 나오는 모든 HF가 보통 약가연성의 냉매가 많은데 이 약가연성이다 보니까 레트로핏은 좀 어렵고요. 신규 장비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엔드 유저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할지에 따라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테온 XP40 R449A 냉매는 옵테온 제품이 출시하고 나서 가장 빠르고 널리
채용이 되고 있는 냉매인데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R22나 404A 같은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혹은 온난화지수가 가장 높은 냉매를 대체하는 XP 시리즈 냉매라서 그렇고요. 비단 환경적으로도 베네핏을 드릴 뿐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냉매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좋은 어드밴테이지는 바로 에너지 컨섬션을 이 향상된 냉매라는 점인데, 크게는 12%까지로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는 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XP40이 왜 아이디얼한 솔루션이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R22 시스템을 아직 갖고 계시는 콜드체인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R21을 쓰다가 인더스트리얼 가스, 자연냉매를 바꾸시려면 시스템을 새로 깔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XP40 같은 경우에는 R22 시스템에서 아주 마이너한 체인지를 통해서 레트로핏이 가능한데, 마이너한 체인지라고 하면 컴프레서도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웬만한 컴프레서가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오일이랑 아니면은 필터 드라이어 같은 간단한 마이너 체인지를 통해서도 바로 리트로핏이 가능한 부분이 큰 베네핏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XP10은 513A라고 해서 134A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냉매인데요. 국내에는 많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에 134A와 이산화탄소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134A를 대체하는 HFO 계열 냉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P4010 같은 냉매들이 과연 다른 냉매 대비해서 무엇이 좋으냐라고 물으시면 이 표 한 장으로 간단히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자연냉매 혹은 인더스트리얼 케미컬이랑 비교했을 때 단순히 냉매가 갖고 있는 온난화 지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XP40, XP10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갖고 있어요. 다만 단순히 온난화 지수뿐 아니라 이 냉매가 갖고 있는 가연성이 어떤지, 안정적인 클래스는 어떤지, 그리고 독성이 있는지, 새로 그 설비를 깔았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끝으로 이런 냉매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로케이션의 제약은 없는지, 상당히 다양한 팩터들을 고려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냉매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XP 시리즈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의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대형의 웨어하우스에서 XP40이 쓰여진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2년 전부터 이마트에서 XP40을 단독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안성 스타필드에 있는 대형 매장이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XP40이 설치돼서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죠. 하키. 농구와 야구, 하키가 있는데, 하키 NHL에서는 캐모스와 손잡고 그리너 링크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최대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냉매로 바꾸겠다. 기존의 R22나 134A를 XP40이나 10으로 바꾸겠다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단 한두 개의 링크만이 아니고요. 미국 전역에 깔려있는 4천여 개의 링크를 다 이런 온난화지수가 낮은 옵테온 냉매로 바꾸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XP40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요. 뭐 여러 미국과 유럽의 케이스도 있고 한국의 이마트도 있지만,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 북경 동계올림픽에서도 아이스링크, 즉 컬링이나 하키링크에 XP40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더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서 XP40이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아니죠. 중간에 이제 여태까지는 콜드 체인 중에서도 웨어하우스 부분 혹은 슈퍼마켓 부분에 쓰이는 냉매를 알아봤는데요. 한 장으로 압축되긴 했지만 실제로 배송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되고요. 404A가 이 냉동 탑차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 XP44가 그 탑차에 사용되는 지구 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로 사용되고 있고, 2018년 AHR 엑스포에서도 혁신상을 받은 만큼 상당히 프라미싱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이한 레귤레이션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2500에서 지구온난화를
스탑시키는데 일본은 1500에서 제약을 두기 때문에 404A를 대신한 냉매뿐 아니라 410A를 대신하는 냉매도 필요하게 돼서 일본 향으로 저희가 XP41이라는 냉매를 출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온난일수가 410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케모스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블렌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XL 시리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 가연성이 있어서 신규 매장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연성이 있고 온난일수가 훨씬 낮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많은 그 고객들이 좀 찾아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냉매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이 역시도 온난화지수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팩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웨이브라는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그 XL 시리즈와 그 기타 인더스트리얼 케미컬 혹은 다른 냉매들과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누적된 10년 동안의 토탈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코스트와 온실가스 에미션을 비교해 봤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XL40이나 XL20이 다른 냉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코스트가 적은데 단순히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드는 오퍼레이셔널 코스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온실가스에 대한 에미션도 직접적인 에미션, 즉 온난화지수 수치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10년 동안 비간접적으로 나오는 에미션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 기타 냉매에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는 토탈 에미션이 줄어들었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냉매를 말씀드렸고요. 인슐레이션이 주로 폴리우레탄 쪽이 많이 사용돼 폴리우레탄에 사용되는 발포제가 저희가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옵테온 1100이라는 HFO가 있고 이미 양산이 되고 있지만 1150이라는 새로운 발포제가 나왔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포제는 내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HFO 냉매 혹은 발포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유지가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1150을 개발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기존의 HFC보다 환경적으로도 유리하지만 퍼포먼스도 좋아지더라. 1100과 1150을 블렌드 했을 때 좀 더 저온 용액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1100, 1150만 가지고는 너무 코스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발포지에다가 사이클로펜탄 계열을 블렌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공비 혼합물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하시면서도 코스트도 줄이고 동시에 더 좋은 퍼포먼스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콜드체인 하면은 실제로 식품이 만들어지는 첫 단부터 그리고 저희 집 식탁 앞에 이 음식이 놓여지기까지 상당히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이 식품이나 이런 약들이 운반되는데 이 모든 스텝에서 냉매와 발포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모스가 전체 팀이 합심해서 고객분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컨버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유튜브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쉽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해주셔서 보시면은 이 옵테온 냉매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HFO 냉매가 무엇이며 가연성은 무엇이며 이런 아주 펀더먼탈한 내용까지도 저희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